네, 우리가 앞에서 갖가지 뭐 구체적인 검정들, 가설 검정하는 법들은 배웠고, 이제 검정에 이제 남아있는 뭐 몇 가지들 배우고 가설 검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검정력이라는 거야. 검정력은 뭔데? 검정을 하고 나서 이 가설 검정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뭐 얼마나 좋은지를 뭐 측정하는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검정력은 시험 문제에 검정력이 무엇이냐랑 검정력을 진짜 계산해 봐라. 그렇죠? 검정력을 구해 봐라. 자, 요렇게 두 가지 종류의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정력의 정의와 그렇죠. 그럴 때 검정력을 실제로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아주시면은 뭐 검정력 나왔을 때 뭐 충분히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정력은 영어로 파워라고 하는데 어쨌든 힘이잖아. 어쨌든 뭐 한 거야? 좋은 겁니다. 검정력은. 그렇죠. 좋은 상황인 거야. 자, 검정력의 정의 무엇이냐? 대립가설이 참인데. 되죠? 대립가설이 참인데 진짜로 귀무가설을 뭐 하는 거야? 기각할 확률이야. 검정력은. 그렇죠? 대립가설이 참이니까 H1이 맞다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H0 뭐 해야 돼? 기각하는 게 좋은 일이죠. 그쵸? 이 가설이, 대립가설이 진짜 참일 때 이거를 얼마나 제대로 기각할 수 있냐? 그쵸? 그거를 확률로 구해서 측정해 놓은 척도가 뭐다? 검정력이다.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력도 조건부 확률입니다. 뭐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 뭐할 확률? 기각할 확률이라고. 되시죠? 1종 오류 확률이나 2종 오류 확률처럼 무슨 확률이라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잘 외워주셔야 됩니다. 기억해 주셔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1종 오류나 2종 오류 확률 구하듯이 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서 H1이 참이다. 그렇죠? 대립가설이 참이다. 그럼 대립가설이 참인 상황을 여기다 적어주시고 그때 기각력이 나올 확률을 뭐 해주면 계산해주면 검정력 계산할 수 있죠. 자, 근데 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있었잖아. 그렇죠? 얘는 정의가 뭐야? 대립가설이 참인데, 그쵸? 그냥 기호로 쓸게요. 대립가설이 참인데, 대립가설 뭐 하는 거야? 채택하지 못하고 귀무가설을 채택하는 거야. 되시죠? 이런 오류가 2종 오류였다고, 그쵸? 그거에 대한 확률이 뭐야? 제2종 오류 확률이었죠. 다시 검정력이랑 비교하면은 대립가설이 참인 상황은 똑같아. 그쵸? 근데 2종 오류는 뭐해? 귀무가설을 채택하고, 검정력은 뭐해? 귀무가설을 기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종 오류 확률을 우리가 베타라고 쓸 수 있었는데 검정력은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1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의 반대를 말하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검정력은 1 베타로 쓴다. 그리고 검정력의 정의는 이것이다. 그리고 검정력은 조건부 확률로 구하는데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 기각할 확률이다. 그렇죠? 이렇게 입으로 말로 기억해 주시면은 그렇죠? 검정력 문제들을 당연히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물론 당연히 확률 구할 때 조금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뭐 정의만 제대로 알아서 수식만 잘 쓴 다음에 계산만 똑바로 실수하지 않고 하면은 뭐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정력 문제에 5문제인데 0번도 있죠. 그래서 6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번 문제 풀면서 검정력의 정의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평균에 대해서 검정하기로 했어. 모평균이 0이다 대 모평균이 1이다를 검정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기각력을 내가 요렇게 정했을 경우 검정력은 무엇이냐? 자, 요런 문제죠. 그쵸? 검정력은 뭐야? 검정력 자체가 확률입니다. 그쵸? 요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돼. 1종 오류는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 사건이고 그렇죠. 그거의 확률을 구해야지 우리가 어떤 수치로 구할 수 있는 건데 검정력은 뭐라고? 그 자체가 이미 확률입니다. 자, 그래서 검정력은 어떻게 구하는데? 검정력은 뭐가 참일 때?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 기각하는 이런 옳은 행동을 할 확률이라고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 지금 요게 대립가설이잖아. 그렇죠? 뮤는 1일 때 기무가설을 한다는 건 뭐야? 기각력이 나올 확률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기각력이 나오면 기무가설 기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표본 평균이 0.580 이상일 확률 요걸 구해주면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죠. 그렇죠. 검정역의 정의에 맞는 수식을 찾아봐라. 자, 요런 문제고 이제 우리가 뒤에서 풀 문제들은 이거를 진짜 뭐 해봐라? 숫자로 계산해봐라. 자, 요런 문제들이 나오겠죠. 검정역의 요 정의, 그렇죠. 검정역은 확률이다. 무슨 확률인데?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 기각하는 이게 무슨 행동이야? 좋은 행동이죠. 그렇죠. 옳은 행동이라고. 이런 행동을, 이런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다. 그렇죠? 그거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 1번도 쉽죠. 다음 중 검정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검정역은 뭐라고?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그쵸? 그때 귀무가설 뭐 하는 거야? 기각할 확률이라고. 되시죠? 자, 그럼 앞에 보시면 참인 기무가설을, 거짓인 기무가설이라고 적혀 있잖아. 그쵸? 대립가설이 참이다란 소리는 뭐랑 같은 말이야? 귀무가설은 거짓이란 소리죠. 그쵸? 그러니까 대립가설이 참이란 소리 아니야. 그러므로 거짓인 귀무가설을, 그쵸? 뭐 할 확률이야? 귀무가설을 뭐 할 확률? 기각할 확률이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거라고. 되죠? 검정력은 뭐 한 거라고? 좋은 거라는 인식을 계속 우리가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거짓인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그럼 나쁜 행동이잖아. 옳지 않은 행동이잖아. 그쵸? 이게 뭐라고? 제2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되시죠? 검정력은 좋은 거니까 거짓인 귀무가설을 진짜 기각해버려. 그쵸? 이런 좋은 행동을 할 확률이라고. 되죠. 이렇게 해서 검정력의 정의 문제 또 한번 풀어봤으니까 이제 검정력의 정의가 무엇인가는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입으로 말로 그쵸 외워지실 겁니다. 네, 2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검정력은 이 중에 무엇이냐? 그쵸?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를 이용해서 검정력을 표시해봐라. 자, 요런 말이죠. 자, 이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평균이 뮤, 분산이 4. 오케이, 내가 지금 모평균을 뭐하고 있어? 알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럴 때 크기가 10, n은 10인 표본을 뽑아서 다음 가설을 검정하고자 한대. 그렇죠. 유의 수준 언제에서? 알파에서. 자, 그때 모평균 30에서의 검정력을 구해봐라. 자, 요런 말이죠. 자, 검정력을 조건부 확률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 뭐에? 기각할 확률이라고. 되시죠? 자, 근데 대립가설이 뭐야 지금? 모평균이 28보다 크다잖아. 그렇죠? 그럼 28보다 큰 경우는 여러 경우가 있잖아. 뭐 29일 때도 있고 29.3일 때도 있고 100일 때도 있고 뭐 1000일 때도 있고 많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언제일 때? 모평균이 30일 때. 그렇죠? 이렇게 고정해 줘야 된다고. 그렇죠?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는 이렇게 부등으로 돼 있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언제 특정한 그 순간에서의 검정력을 구하라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대입해 보면 P 귀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인데 언제? 모평균이 30일 때. 되시죠? 그럼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만 이제 뭐 해주면 돼? 수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각력이 들어가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문제에 기각력이 따로 나와 있지 않죠. 그럼 내가 기각력을 뭐 해줘야 돼? 구해줘야죠. 유의 수준 언제일 때? 알파일 때. 근데 지금 무슨 검정이야? 우측 단측 검정이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정리분포를 따르는 확률 분포가 있을 때 거기에 이쪽 플러스 부분에서 뭘 만들 거야? 내가 기각력을 만들 건데 요 값, 요 기각치보다 큰 확률이 뭐가 되게 하면 돼? 유의 수준, 알파가 되게 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때의 기각치가 뭐야? Z 알파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구한 뭐가? 검정 통계량이 그렇죠? Z 알파보다 뭐에? 큰 영역. 요게 바로 뭐야? 기각력이 되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P. 그쵸? 검정 통계량을 그럼 써줘야 되네. 검정 통계량이 뭐야? 모평균의 검정에서 내가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의 검정 통계량 어떻게 구해?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 나누기 루트 n 나누기 시그마 요렇게 구하죠. 그쵸? 이게 뭐 하면 Z 알파 값보다 크면은 기약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요거는 요 검정 통계량은 우리가 언제 구한 거야? 귀무가설이 참일 때 구한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때의 요 뮤값은 요 모평균 값은 지금 몇이란 소리야? 28이란 소리죠. 그쵸?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검정력은 뭐가 참인 세상에서 구하는 거야? 대립가설이 참인 세상, 뮤가 30인 세상에서 구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뮤가 얘는 28이다 하고 뭐 한 거야? 표준화 했는데 우리는 언제 뮤는 30이다 하고 표준화를 해줘야 된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가 Z로 바꿀 수 없답니다. 검정역에서는. 그쵸? 왜냐면은 지금 얘는 뮤는 28일 때 표준화한 식이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검정역 세상에서는 모평균이 몇이어야 돼? 30이어야 되잖아. 그쵸? 근데 28밖에 안 뺐으니까 Z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지금 표본 평균의 평균은 28이 아니라 뭐인 세상이야? 30인 세상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주면은 그쵸? 또 시그마도 쓸 수 있죠. 모분산이 지금 4니까 모 표준 편차는 몇이야? 2죠. 이렇게 쓸 수 있고 n은 지금 크기가 몇이야? 10이죠. 그래서 다시 써주면은 바x 마이너스 28 나누기 루트 10분의 2가 Z알파보다 클 확률을 우리가 지금 계산해 줘야 되는데 뮤는 그때 30이랍니다. 그래서 또 이항시켜서 바엑스만 여기다 남겨놓으면은 그쵸? 요거를 이쪽에다 갖다가 곱해서 루트 10분의 2 곱하기 Z알파 요렇게 쓸 수 있고 요 마이너스 28을 여기다 봤는데 플러스 28입니다. 자 요렇게 적어줄 수가 있죠.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준화된 Z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다시 뭐 해줘야 돼? 표준화 해줘야 되는 거야. 되죠? 근데 그때의 모평균은 몇일 때? 30일 때 표준화 해줘야 된다고. 자, 우리가 기강력의 확률을 구할 건데 언제 구한다고? 모평균이 30인 세상에서의 기강력이 나올 확률 구한다고. 되죠? 그래서 다시 여기 표본 평균 부분 다시 표준화해 주면 뭘 빼야 돼? 30을 빼주시고. 그쵸? 얘는 똑같이 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되죠. 그쵸? 루트 10분의 2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그쵸? 그럼 요만큼이 이제 뭐가 돼? 이제 Z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쵸? 모평균이 30인 세상이니까. 되죠? 그럼 우변에도, 그쵸? 우항에도 똑같은 짓을 해줘야죠. 루트 10분의 2 곱하기 Z알파 더하기 28인데 여기서 뭘 해줘? 30을 빼주시고 여기다 뭘로 나눠? 루트 10분의 2로 나눠줘야죠. 그렇게 해서 요쪽을 구해주면은 그쵸? 루트 10분의 2랑 루트 10분의 2 이렇게 나눠줘서 요쪽 부분은 Z알파만 남고 그쵸? 여기는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잖아. 그쵸? 그거를 루트 10분의 2로 나눠주니까 2랑 2랑 약분이 되고 루트 10이 분자로 올라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루트 10 요렇게 됩니다. 그쵸? 계산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다. 되시죠? 이 문제 당연히 처음 풀면 당연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쵸? 난이도가 좀 있어. 다시 검정력 구하라니까 검정력에 맞춰서 써주시고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강력이 나올 확률 자 요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강력을 여기 유의수준 보고 요렇게 해서 구해서 적어주시고 그렇죠? 요쪽 부분에서 우리가 Z로 이제 표준화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검정 통계량은 무슨 검정 통계량이라고? 귀무가설이 참일 때 나온 검정 통계량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구할 검정력 세상에서는 뭐가 참이야? 대립가설이 참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대립가설이 참인 뮤는 30인 경우로 다시 뭐 해줘야 돼? 다시 표준화를 해줘야 된다고. 되시죠? 다시 빼기 30으로 다시 표준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다 표본 평균만 남겨놓으시고 나머지 다 넘긴 다음에 다시 표준화해서 찾아주면 된다고. 되시죠? 그래서 문제가 조금 한 단계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풀 때는 어렵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정 통계량을 바로 Z로 못 바꾸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나는 대립가설이 참인 세상에서 그 세상에서 표준화해야 되기 때문에 빼기 28로 표준하면 안 된다고. 그쵸? 이거는 귀무가설이 참일 때 표준하는 식이었어. 근데 지금은 대립가설이 참일 때 구하는 거기 때문에 30을 뺀 값을 세로 표준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세로 다시 식을 전개해서 풀어준다. 그렇죠? 요렇게 푼다는 거를 한 번만 풀어주시면은 그렇죠? 요 문제가 검정형에서 나오는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스타일이야. 그렇죠? 요 뒤에도 또 있습니다. 이런 문제 스타일이. 되시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해가 되신다면은 뭐 뒷문제도 충분히 풀 수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검정력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뭐 충분히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3번 x가 이항분포 따른데 시행의 수는 4에 그때의 성공 확률은 P랍니다. 되죠? 그래서 기무가설 P에 대해서 이렇게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세워서 검정하기로 했는데 기강력을 x가 0보다 작다로 만들어 놨대. 그럼 P는 4분의 1에서의 검정력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검정력은 대립가설이 참인 세상인데 대립가설 P가 3분의 1보다 작은 경우는 매우 매우 많잖아. 그렇죠? 그 중에서 P는 딱 4분의 1일 때의 검정력을 구해보랍니다.
그럼 검정형식 써줘야죠. 그쵸? 검정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조건부 확률로 구할 수 있는데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근데 그 대립가설 중에서 언제? P는 4분의 1일 때. 그럼 여기는 뭐야?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각할 확률이 검정력이니까 여기는 기각력이 나오는 부분을 적어주면 되죠. 그쵸? 기각력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기 때문에 X는 0보다 작다. 되시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해석해 보면은 X가 뭐야? 요 이항분포의 확률 변수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뭐라고? 성공 횟수라고. 되시죠? 성공 횟수가 0 이하여야 된대. 그쵸? X는 무슨 값만 가질 수 있어? 정수값만 가질 수 있잖아. 그쵸? 4번 시행했을 때의 성공 횟수니까 0, 1, 2, 3, 4 요런 값만 가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언제일 때? 0 이하인 경우. 그럼 뭐밖에 없어? 0인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요 검정력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자, 무슨 확률을 구하는 거냐면 X가 0인 확률을 구해라. 뭐일 때? P는 4분의 1일 때. 되시죠? 그럼 요거 내가 뭐해? 이항분포에서 확률 구하는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총 4번 시행하고 그때의 성공 확률은 뭐해? 4분의 1일 때 내가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할 확률은 4C0 곱하기 P. P가 지금 몇이야? 4분의 1이죠. 4분의 1에 0승 곱하기 1-4분의 1, 4분의 3에 4승.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계산하면은 4의 4승분의 3의 4승 또는 뭐 4분의 3의 4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였죠. 검정력의 정의에 맞게 적어주시고 요 x는 뭔가? x는 무엇인가 생각해. x는 성공 횟수잖아. 그럼 정수값만 가질 수 있잖아. 근데 0 이하여야 된다고? 그럼 0밖에 안 되네. 하고 0일 때 확률과 구해주면은 풀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통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워왔던 모든 개념들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적용해 갖고 풀 수 있어줘야 됩니다. 네, 4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은 앞에서 푼 2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쵸? 요렇게 해서 모평균 내가 검정할 건데 모분산도 내가 알고 있어. 근데 유의수준 알파에서 검정할 거야. 자, 근데 뮤는 4에서 그쵸? 요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죠. 5만 아니면 대립가설이 참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뮤는 4일 때의 검정력 구해봐라. 그쵸? 요런 문제이기 때문에 2번 문제랑 뭐해? 똑같은 문제인데 뭐가 달라졌어? 이게 무슨 검정이야? 양측 검정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각력이 앞에서는 단측 검정이어서 한 개만 있었는데 얘는 기각력이 어떻게 돼? 두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플러스 부분이랑 마이너스 부분으로 나눠지게 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이 복잡할 뿐이지 2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되죠? 자, 그리고 요 보기들에 나오는 요 파이 함수. 요거 앞에서도 나왔죠. 얘는 뭐라고?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함수죠. 그렇죠? 누적 확률 분포함수라고 되시죠? 그래서 파이 2면 뭐야? 이거는 P Z 표준 정규 분포가 2보다 작은 확률. 그렇죠? 2 이하인데서 확률값 다 더한 놈이죠. 그렇죠? 여기 물론 단하고 적혀 있는데 앞에서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문제에서는 요 강의 자료에서는 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일단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까요? 자, 검정력 구하랍니다. 검정력은 뭔데? 어떤 확률이야. 무슨 확률인데? 대립가설이 참일 때 귀무가설 뭐할 확률? 기각할 확률이라고. 자, 근데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 중에서 지금 우리는 뭐만 구해라고? 모평균이 4인 경우만 구해라. 그쵸? 그 다음에 기무가설을 기각을 언제 해? 기각력이 속하면. 그쵸? 기각력에 속하면 기각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모평균이 4일 때 기각력의 범위가 나올 확률. 요거를 계산해 주란 말이죠. 그쵸? 자, 그래서 기각력을 지금 살펴보면은 표준 정규분포를 이렇게 검정 통계량이 따르고 있을 때 양측 검정이니까 양쪽에 이 넓이가 2분의 알파가 되게 해서 그렇죠? 되게 해서 요렇게 기각력을 양쪽 부분에 만들 수가 있죠. 되죠? 그럼 그때 여기 기각치가 뭐야? Z2분의 알파죠. 그렇죠? 그래서 기각력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우리가 구할 검정 통계량이 Z2분의 알파보다 크면 기각하고 그리고 또는 또 어떤 경우에도 기각해? 검정 통계량이 마이너스 Z2분의 알파보다 작으면 또 기각하게 됩니다. 되시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돼 있다.
되죠. 그럼 이렇게 또는이 나오니까 그렇죠. 요 확률 더하기 요 확률. 자, 요렇게 해서 써줘야죠. 되시죠? 또는이니까 두 확률이 둘이 서로 다른 경우니까 두 확률을 뭐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 부분 다시 적어주면 내가 모분산을 알고 있을 때 검정 통계량은 표본 평균 빼기 모평균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요렇게 된다고. 근데 검정 통계량은 언제 구한다고? 기무가설이 참일 때 구한다고. 그래서 여기 뮤값이 몇이고 5고 지금 시그마가 몇이야? 모분산이 1이니까 모 표준 편차도 1이고 지금 n은 몇 개 뽑아? 10개 뽑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10이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다시 기강력이 나올 확률 써주면은 요거 다 이항했다고 쳐볼게요. 이쪽에다가. 그럼 요렇게 쓸 수 있죠. 표본 평균이 뭐보다 크면 돼? 루트 10분의 1 곱하기 Z2분의 알파 더하기 5보다 클 확률 더하기 P 표본 평균이 뭐보다 작으면 돼?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1에 Z2분의 알파 플러스 5보다 작으면 되죠. 이게 기강력이 나올 확률이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모평균이 4인 세상에서의 이제 이 확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 표본 평균을 이제 다시 또 뭐 할 거야? 표준화 해줄 건데 그때는 모평균을 몇을 4를 써갖고 표준화를 해줘야죠. 자, 그래서 여기는 표준화 해줬다 치면은 Z로 바뀌고 그쵸? 요 부분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4 빼고 얘를 루트 10분의 1로 나눌 거죠. 그쵸? 그럼 루트 10분의 1, 루트 10분의 1 나눠지니까 앞부분은 Z2분의 알파만 나오고 5에서 4 빼면 1이잖아. 그쵸? 루트 10분의 1분의 1 할 거니까 더하기 루트 10이 될 겁니다. 되죠? 이거 더하기 요쪽 부분도 표본 평균 표준화 해주면 Z로 바뀌고 되시죠? 여기다가 빼기 4하고 루트 10분의 1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눠줄 거라고. 그쵸? 나눠주면 요렇게 이렇게 약분돼서 여기는 마이너스 Z2분의 알파가 되고 여기도 1이니까 루트 10분의 1분의 1 할 거니까 더하기 루트 10 요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Z가 이 값보다 작다니까 우리가 바로 요 파이 값으로 뭐 할 수 있어? 새롭게 적어줄 수가 있죠. 근데 요 부분은 어때? 요 부분은 이 값보다 크다니까 요 파이 값으로 바로 적을 수가 없다고. 파이 값은 파이 2면은 요 2보다 작다라고. 그쵸? 작은 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써주는 거라고. 되죠? 그렇기 때문에 크다 부분은 좀 역으로 써줘야죠. 그래서 지우고 다시 한번 여기 부분만 파이 함수로 쓰는 부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 얘보다 작다니까, 그쵸? 요 부분은 내가 바로 요렇게 쓸 수 있다고. 파이 2가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죠. 그쵸? 루트 10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자,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요 부분은 얘보다 크다잖아. 그쵸? 근데 요거를 파이 함수 쓰려면은 1 빼기, 그쵸? 1 빼기 이 값보다 뭐해? 작은 값이 나올 확률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죠. 그쵸? 이 값보다 클 확률은 Z가 그쵸? 이 값보다 작을 확률을 1에서 빼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러고 나면은 여기를 이제 다시 요 파이 함수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루트 10 더하기 Z2분의 알파 요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쵸? 그거 더하기 요게 된다고. 그럼 요렇게 해서 적혀 있는 거 찾아주면은 몇 번? 4번이 되죠. 자, 그래서 요 문제는 진짜 쉽지 않다. 왜냐하면 검정력을 일단 수식으로 적어 주셔야 되고 되죠. 그 다음에 양측 검정이기 때문에 기강력도 두 부분으로 나눠 적어서 확률 더하기 확률꼴로 바꿔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다시 바엑스로 확률값 바꾼 다음에 기무가설 말고 대립가설이 참일 때 뮤는 4일 때로 다시 표준화해서 적어줬는데 그거를 또 뭘로 바꿔야 돼? 표준 정규분포의 누적분포 함수 꼴로 다시 바꿔주셔야 된다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정말 진짜 난이도가 정말 가장 어려운 그쵸? 요 검정력 부분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뭐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또 뭐 강의를 보거나 혼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시거나 하면서 반드시 풀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요 정도는 풀 수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에 뭐 엄청나게 어려운 어떤 뭐 수학적 공식이 쓰인 건 없습니다. 뭐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 그쵸? 크다 부분을 작다인 확률로 표현하는 법 1에서 빼면 되잖아. 그쵸?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되죠? 뭐 이렇게 이용한다라는 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요 최종 정답까지 여러분들이 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4번 정말 중요한 문제다. 그렇죠? 요런 스타일의 문제 당연히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1년도에는 7급에 나왔으니까 이제 26년도에는 이 문제가 뭐에 조금은 좀 쉬운 버전으로 9급에 당연히 출연할 수가 있기 때문에 9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요런 말씀 드리면서 4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은 조금 문제 스타일이 다르죠. 마지막에 뭐 구하래? n의 최소 표본 크기를 구하는 부등식을 찾으라죠. 그렇죠? 다 n 요렇게 돼 있으니까 자, 요런 경우에는 앞에 추정해서 했는데 추정해서 표본 크기 구하는 단원에서 했는데 뭐만 찾으라고? 등호인 부분만 찾아라. 그렇죠? 요런 말이죠. 검정력이 0.9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걸 찾으라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돼? 검정력이 진짜 0.95인 경우를 찾아주면 된다고. 그렇죠? 그게 얘네들 값이라고. 그래서 등호만 찾는다라는 생각 일단 먼저 해주시고 가보겠습니다. 자, 검정력식 써주면은 P 바 돼 있는데 대립가설이 참일 때 기강력이 나올 확률이다. 그렇죠? 요렇게 빨리 써줄 수 있죠. 자, 근데 대립가설이 참인 경우는 보시면 대립가설이 뭐야? 모평균이 10보다 크면은 다 대립가설이 참이잖아. 그렇죠? 그 중에서 어떤 경우만 13인 경우만 해보시라. 그렇죠? 요런 말이죠. 그다음에 기강력도 문제에 뭐에 주어졌네. 표본 평균이 11보다 크면 기각하기로 한대. 되시죠? 그럼 요거를 이제 뭐 해줘? 이게 검정력인데 이게 뭐가 나올 확률? 0.95가 나오는 경우에 n값을 보여주면 돼. 찾아주시면 된다고. 되죠? 자, 그럼 표준화를 해주겠습니다. 바x를 표준화하면 뭘로 바뀌어? z로 바뀌고 요 11 부분을 표준화하면 11 빼기 모평균 13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해줘야죠. 그렇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할 건데 그 문제 다시 읽어보면은 표본 크기 n이 몇이야? 모른대. 그러니까 요 n 찾는 거죠. 되죠. 그다음에 시그마 목표준 편차는 몇이래? 6이래. 알려줬네. 진짜 6이네. 시그마가 아니라 진짜 6이랍니다. 요렇게 써서 이 값이 0.95가 나와주면 된다고. 자, Z 표준 정규분포가 있는데 이 어떤 값보다 뭐 확률? 클 확률이 몇이면 돼? 0.95면 된다고. 그렇죠? 요 부분이 뭐면 돼? 0.95면 된다고. 그럼 그림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쪽 플러스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 마이너스 부분에 있겠죠. 그렇죠? 여기에 무슨 값? 요 값. 11 마이너스 13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값이 6이죠. 6. 지금 6이야. 6이랑 값이 있는데 이 값보다 큰 값이 나올 확률이 0.95면 된다고. 그럼 요 부분은 뭐라고 쓸 수 있어? Z 0.95 요렇게 쓸 수도 있죠. 근데 문제에는 Z 0.05랑 Z 0.025만 나와 있어. 그쵸? Z 0.05는 뭐야? 마이너스 Z 0.05잖아. 그쵸? Z 0.95는 뭐라고? 마이너스 Z 0.05라고. 왜? 0.95보다 안 나오는 부분이 뭐야? 5%죠. 그쵸? 요거를 0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옮겨 보면은 여기가 5%가 되게 해주는 요 값이 뭐야? Z 0.05죠. 그쵸? 이 값이랑 이 값은 뭐야? 좌우 대칭이죠. 0에 대해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뭐가 나와? Z 0.9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수식을 쓰면은 11-13을 루트 n 나누기 6으로 나눈 놈이 몇이면 돼? 마이너스 z 0.05면 된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렇죠? z 0.05는 지금 몇이래? 1.645래. 그래서 여기가 1.645고 이쪽 부분 계산하면 여기 마이너스 2고 루트 n분의 6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안에끼리 곱한 값 6분의 바깥끼리 곱한 값 마이너스 2 루트 n이 지금 마이너스 1.645란 소리죠. 그렇죠? 둘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취하고 요 2분의 6을 이쪽에다 곱해주면은 6분의 2를 이쪽에다 곱하면 2분의 6이 되겠죠. 그렇죠? 2분의 6은 몇이야? 3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다시 쓰면은 루트 n은 뭐야? 3 곱하기 1.645고 우리는 n 구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해 주면은 3 곱하기 1.645의 제곱이 검정력이 딱 뭐 나올 때 0.95가 나올 때 n 값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에 표본을 더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검정력은 좋은 거니까 뭐 하겠어? 올라가겠죠. 되시죠? 그래서 최소가 3 곱하기 1.645의 제곱이고 그것보다 많이 뽑으면 당연히 검정력은 0.95 이상이 될 거라는 거를 알게 되죠. 그렇죠?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다. 앞에서 우리가 검정력 문제 풀었듯이 이렇게 검정력의 정의 써주시고 그렇죠? 언제만 구하래? 모평균이 13인 경우만 구하래. 그렇죠? 그럼 여기 표본 평균 부분 뭐 해주면 돼? 표준화 해주시고
표준화하고 나면은 요 확률값이 0.95가 되는 부분 그래프에서 찾아줄 수 있죠. 그렇죠? 그래프에서 찾아서 그 식들을 다시 뭐 해주면은 대입해갖고 잘 전개하고 뭐 넘기고 해갖고 n만 한쪽에 남겨서 식을 잘 정리해 주시면은 정답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되죠? 요렇게 해서 검정역의 정의만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은 다 충분히 다들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검정역의 정의 반드시 이번 기회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